인도 북동부의 안개 낀 언덕 속에 여성들이 지배하는 땅 메갈라야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남성이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권력은 여성을 통해 흐릅니다. 저와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정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성이 재산, 혈통, 결혼을 통제합니다. 인도라고 하면 흔히 아버지에서 아들로 토지가 상속되고 남성이 공적 및 사적 영역을 지배하는 깊은 가부장적 사회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인도 북동부의 작은 주 메갈라야의 안개 낀 언덕에서는 그 각본이 뒤바뀝니다. 이곳에서는 카시, 자인티아, 가로 부족 사이에서 모계 시스템으로 알려진 시스템으로 권력과 유산이 여성의 손을 통해 흐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가문을 따릅니다. 상속은 장남이 아닌 막내딸에게 돌아갑니다. 가족의 집, 그 집이 서 있는 땅, 그리고 주변의 모든 재산이 그녀의 소유입니다. 이 딸은 가족의 정체성, 혈통, 미래의 관리인이 됩니다. 그녀는 나이든 부모를 돌보고 가계 재산을 관리하며 자녀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계도의 정신적, 실질적 중심이 됩니다. 아버지와 형제는 집에 살 수 있지만 법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손님입니다. 결혼에서도 남편은 일반적으로 아내의 집으로 이사하고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그의 자녀는 그의 이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기본권을 위해 싸우는 나라에서 메갈라야의 여성은 혁명이 아닌 전통을 통해 조용히 사회의 기초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부 세계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랑, 결혼, 그리고 지참금의 부재. 인도 대부분 지역에서 결혼은 복잡한 전통에 얽혀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여성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많은 곳에서 여전히 지참금을 기대하며 종종 엄청난 빚이나 심지어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부는 재정적 부담으로 여겨지며 신부의 가족은 신부를 시집보내기 위해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메갈라야에서는 결혼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신선합니다. 여기에는 지참금이 없습니다. 여성이 집을 떠나는 대신 남성이 집을 떠나니 집을 떠납니다. 결혼 후 남성은 아내의 집으로 이사하고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다. 카론, 가족과 결혼한 남자으로 알려진 그는 집, 재산, 심지어 자신의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결혼이 별거로 끝나면 남자는 조용히 떠나고 여자는 가구의 수장으로 남습니다. 자녀는 그녀와 함께 지내고 가족 혈통은 그녀의 혈통을 통해 이어집니다. 법원도 없고 스캔들도 없고 그냥 전통입니다. 흥미롭게도 막내딸이 상속인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가족은 아들보다 딸의 미래에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녀가 결혼을 거부하거나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면 가부장제 때문이 아니라 모계 혈통의 연속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인도 나머지 지역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기대치를 수반합니다. 여성이 지배하는 시장, 남성은 판매할 수 없는 곳.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시장은 남성이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농산물 위로 소리치고 구매자를 위해 경쟁하고 전사처럼 협상합니다. 그러나 메갈라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인 쉴롱의 이우두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면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이 모든 통로를 지배합니다. 여기에서 여성은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채, 빌랑잎, 말린 생선, 강황, 전통 허브, 손으로 짠 바구니 등 필수품에서 영적인 품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판매합니다. 그들은 모든 공급업체, 모든 가격 추세, 모든 고객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좌파는 어머니에서 딸로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들은 거의 판매자가 아닙니다.
카시족 전통에서 판매와 협상의 공개적인 행위는 여성에게 속합니다. 남성은 상품을 싣거나 좌판을 청소하거나 농장에서 물품을 운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내고 가족에 재투자하는 것은 여성입니다. 게다가 이 여성들은 종종 주요 생계 부양자입니다. 그들의 수입은 여러 세대에 걸친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자녀를 교육하고 공동체 의식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웃들을 걷는 관광객들은 종종 멈춰섭니다. 다채로운 좌판과 활기찬 에너지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이 여성 운영 경제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수에 자부심이 있고 모든 거래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적 페미니즘이 아니라 일상생활입니다. 메갈라야에서 경제는 사리를 입고 빠른 암산으로 계산하며 결코 거래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축제와 신앙. 문화의 중심에 있는 여성. 세계 여러 곳에서 종교는 남성이 말하고 여성이 듣는 무대입니다. 의례는 남성 중심적입니다. 사원, 성스러운 공간, 기념일은 종종 여성을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메갈라야에서는 신성함이 여성적이며 무대는 여성의 것입니다. 카시족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인 샤드숙 민시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성들은 고급스러운 자인샘 의상, 겹겹이 쌓인 실크, 정교한 은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금 목걸이를 입고 마을 광장 한가운데서 우아하고 상징적인 춤을 춥니다. 남성들은 그들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지도자가 아닌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상징은 분명합니다. 여성은 생명이고 남성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로족이 기념하는 왕갈라 축제에서는 여성들이 태양신에게 노래, 찬송가,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이끕니다. 그들의 드럼 연주와 춤은 풍요와 조화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며 축제의 리듬을 설정합니다. 여성들은 또한 의례 잔치를 준비하고 구전 역사를 보존하고 신성한 지식을 전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토리텔링부터 치유의식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할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적입니다. 방문객들에게 이러한 축제는 숨 막힐 듯한 시각적 장관입니다. 하지만 색채와 음악 속에는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영적 권위와 문화적 유산이 여성의 손에 있는 사회입니다. 그것은 법에 의한 평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발걸음, 모든 드럼 소리, 모든 세대에 짜여진 실천적인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메갈라야의 남성, 소외되었거나 여전히 필요한 존재. 여성이 재산을 상속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문화 생활을 이끄는 땅에서 남성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들은 소외되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메갈라야에서 남성은 무관하지 않지만 그들의 사회적 역할은 가부장적 문화보다 더 주변적입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보호자와 노동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 재산, 혈통, 심지어 결혼 후 어디에 살지에 관해서도 그들은 종종 거의 통제력이 없습니다. 한 남자가 가문에 결혼하면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진 거주자인 카론이 됩니다. 그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지만 목의 전통에서는 그들은 어머니의 혈통에 속합니다. 이것은 정서적 분리와 뿌리 뽑힌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 남성들이 정체성 위기를 겪으며 자랍니다. 상속자도 아니고 의사결정자도 아니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의 가족 이름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은 시스템에서 누구일까요? 이러한 정서적 긴장은 남성들이 모계 구조 내에서 인정과 재정의를 추구하는 카시 남성 구하기와 같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떠나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율성을 찾아 델리, 방갈로르 또는 뭄바이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되는 조용한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메갈라야에서 남성들은 강력한 목의 태양의 그늘 속을 걷습니다. 관광객 충격.
성 역할이 뒤바뀔 때. 많은 여행자들에게 메갈라야 방문은 단순한 모험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성별 기대에 대한 놀라운 반전입니다. 특히 가부장적 사회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여성 주도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은 눈을 뜨게 하는 동시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입니다. 당신의 운전사는 누구인가요? 여성입니다. 당신의 홈스테이 주인은 누구인가요? 예약 관리, 트레킹 안내, 저녁 식사 준비를 모두 하면서 한 지붕 아래 5세대를 관리하는 자신감 넘치는 중년의 어머니입니다. 식당에서는 여성이 재정을 관리하고 테이블 주문을 하고 직원에게 말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조용히 앉아 아내나 어머니에게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여행자들에게 그 느낌은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존중받고 휘파람 소리를 듣지 않으며 두려움 없이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일부 서양 커플은 메갈라야 여행을 사회적 실험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성이 모든 결정을 주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알고 보니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회적 에너지가 바뀝니다. 허세가 줄고 경쟁이 줄고 협력이 늘어납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그 경험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성들에게는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가능한 세계에 대한 엿보기입니다. 성별이 권력을 지시하지 않고 공존이 권력을 지시하는 세계입니다. 메갈라야에서는 짧은 방문조차도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세상이 이렇게 진화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메갈라야, 구름 속에 숨겨진 땅. 메갈라야의 모계사회 경이로움에 대해 배우기 훨씬 전에 가장 먼저 당신을 사로잡는 것은 풍경입니다. 에메랄드빛 언덕 위로 안개가 쏟아집니다. 폭포는 숨겨진 계곡으로 쏟아집니다. 마을은 고대 숲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구름의 거처이며 진정으로 다른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인도 북동부에 위치하고 방글라데시와 접경하며 세븐 시스터 주의 일부인 메갈라야는 인도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손길이 닿지 않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습한 곳인 마우신람의 고향이며 간구량은 밀리미터가 아닌 미터로 측정됩니다. 그 고립은 자연뿐만 아니라 문화도 보존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카시, 자인티아, 가로 부족은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며 살았습니다. 도로와 대규모 개발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많은 마을에서 구전 전통은 여전히 문자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조차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람에 맞서 낮게 지어진 집, 도끼에 의해 손대지 않은 신성한 숲, 수십 년에 걸쳐 손으로 따은 살아있는 나무 뿌리로 만든 다리.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사회적인 것을 형성했습니다. 비, 흙, 시간과의 균형에 생존이 달려있는 풍경에서 목의 연속성, 인내심, 양육을 중시하는 문화가 번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메갈라야는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흙에서 영혼에 이르기까지, 삶을 지배하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교육, 고용, 그리고 현대의 투쟁. 전통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야망과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메갈라야에서는 그러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모계 사회는 여성에게 강력한 방식으로 힘을 실어주지만 현대 교육과 도시의 꿈은 각본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남학생들보다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고 기업가, 교사 또는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많은 이들이 홈스테이, 생태 관광사업, 심지어 지방의회를 운영합니다. 그들이 토지와 유산을 모두 물려받는 땅에서 교육은 경제적 자유와 영향력으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한편 많은 젊은 남성들은 표류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재산권이나 가족 내 리더십 역할이 없으면 종종 동기부여나 미래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합.
니다. 일부는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고 다른 일부는 정체성과 소득을 찾아 도시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조차 모계 사회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막내딸은 개인적인 목표와 상관없이 집에 머물면서 나이든 부모를 돌보고 가풍을 지켜야 합니다. 해외에서 살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자이거나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균형도 변화합니다. 일부 가족은 이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다른 가족은 성별이 아닌 능력에 따라 후계자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진화하는 사회에서 문제는 모계사회가 작동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모계사회가 자신의 딸들의 꿈을 따라잡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모계사회의 미래, 보존할 것인가, 적응할 것인가. 메갈라야의 언덕과 계곡 곳곳에서 한 가지 대화가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보존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과 함께 진화해야 할까요? 공동체의 원로들은 모계 사회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안정, 평화, 조화를 의미하며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족의 단결을 유지하며 탐욕을 억제해온 사회 모델입니다. 고장나지 않은 것을 왜 고치려 할까요? 그러나 교육과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노출된 젊은 세대는 균열을 봅니다. 일부 남성은 소외감을 느끼고 일부 여성은 갇힌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힘을 실어주기 위한 시스템이 때로는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왜 상속은 막내딸에게만 돌아가야 할까요? 왜 유능한 아들이나 심지어 입양아가 유산을 이어갈 수 없을까요? 이것은 반항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서 관련성을 유지하려는 공동체의 반영입니다. 흥미롭게도 해결책은 유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가족은 이제 유언장을 사용하고 다른 가족은 공유 상속 또는 유연한 역할을 선택합니다. 모계 사회는 사라지지 않고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메갈라야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전통뿐만 아니라 대화와 다원성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듣고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것을 모두 함께 묶는 살아있는 뿌리 다리처럼 말입니다. 모계 사회는 미래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문화적 거울일까요? 이 특별한 여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모계 사회는 단순히 매혹적인 문화적 세부 사항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청사진일까요? 메갈라야는 권력, 성별, 사회에 대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스템은 남성 권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여성의 목소리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개 낀 이 언덕에서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 방정식을 뒤집어 또 다른 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통계적으로 메갈라야는 범죄율이 낮고 가정폭력이 적으며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아이들은 여성이 자신감 있게 이끌고 남성이 수치심 없이 지원하는 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유해한 남성성과 성별폭력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러한 조용한 반전은 혁명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합시다. 모계 사회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남성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전통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은 저울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메갈라야가 제공하는 진정한 교훈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진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급진적인 해답이 구름 속에 숨겨져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언덕 위에서 춤추고 여성이 수세기에 유산을 이어가는 인도의 이 조용한 구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권력은 항상 포효하는 것이 아니라 속삭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급진적인 사회가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사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좋아요, 공유, 구독하여 이와 같은 더 많은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